결론부터 말할게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현관 센서 등이 먼저 켜졌고요. 그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지역은 신문을 접어 서랍에 밀어 넣었는데요. 종이 사이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카드 등판에는 둥근 점이 3개 찍혀 있었고 모서리에는 낯익은 글자 하나가 아주 얇게 눌려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척하려 해도 손끝이 먼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창고에서 본 보관함 카드와 같은 결이었고요. 잠금 장치 방향마저 꼭 같았습니다. 이 지역은 카드 뒷면을 손톱으로 가볍게 긁어보다가 멈췄는데요. 그 순간 사무실 밖 복도에서 누가 천천히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이 멎는데도 발자국 울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틈 바로 앞에서 귀를 대고 있는 듯 했거든요. 지은호는 그 시간 카페 테이블에서 견적표를 수정하고 있었는데요. 확인용 종이 아래에 끼워둔 봉투가 살짝 밀려 나왔습니다. 봉투 입구는 풀로 막혀 있어서 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손가락으로 조심히 벌리자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팔찌 하나가 또렷이 잡혀 있었고요. 잠금이 왼손 방향으로 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얇은 글자 하나가 있고 그 글자가 지은호의 이름 첫 글자와 닮아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사진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가 곧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괜히 들킨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골목 끝에 서 있는 중년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요.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사무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싼 곳이 많다는 말, 반값으로 하겠다는 말, 계약을 내일로 미루자는 말이 밀려 들어왔는데요. 사람의 말이 숫자처럼 차갑게 다가오는 날은 손끝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이 지역은 짧게 대답하고 통화를 끊었는데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말없이 도면 폴더를 덮었습니다. 도면 위로 떨어진 그림자가 손바닥처럼 넓게 퍼졌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골목에는 낯선 간판이 늘었는데요. 이름만 다르고 색만 비슷한 표식들이 경쟁하듯 매달렸습니다. 맘 편한 집, 우리대로 집, 편한 우리 집. 간판 아래로 모여선 사람들은 값만 물었고요. 값이 낮을수록 더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떨렸는데요. 발신자 이름은 없고 짧은 문장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보관실로 오세요. 중간부터 묵구라는 말을 이해했다면요. 해가 기울 무렵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집무실 보고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값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흐름, 외주로 퍼뜨린 공정, 책임을 서로 밀어내는 계약. 선으로 이어보니 자꾸 같은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그 이름이 재단과도 얽혀있다는 정황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바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보다 먼저 자존심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작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사진과 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잠금이 안 먹히는 특이한 장치. 그 표식은 예전부터 가까운 사람들만 알던 약속과도 닮아 있었는데요. 표식이 약속을 먹어치우는 순간이 오면 늘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보관실 앞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요.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금속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숨을 낮게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벽면에 번호가 적힌 서랍 중에 별표 표시가 있는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받은 문장처럼 정말 중간부터 묶여 있었습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가운데 서랍 손잡이에는 작은 점이 3개 박혀 있었고요. 열쇠 구멍 옆에는 얇게 새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모서리를 눌러 잠금 방향을 바꾸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속에는 낡은 봉투가 3개 있었는데요. 각 봉투 겉면에 다른 이름의 머리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오, 이 지역 지은호, 그리고 오라는 글자. 오자는 누구의 오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선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는데요. 손에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선배, 여길 왜 부른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숨이 깊었습니다. 내가 먼저 확인하겠어. 이지혁이 봉투를 하나 열자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날짜와 장소, 이름과 금액이 짧게 기록된 수첩이었는데요. 줄바꿈마다 같은 표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팔찌의 잠금 방향을 뜻하는 작은 화살표와 점 3개. 그 표식이 적힌 줄 옆에는 늘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성. 성이라는 글자. 성은 누구의 성일까요? 지은호는 다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엷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맨 아래줄에 한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적 없다고 누군가는 오늘도 거짓을 말합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불빛이 흔들리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집방 안에서 초대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연장 문 앞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자꾸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래층에서 종을 눌렀는데요. 소리가 오래 울리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문에 달려갔다가 멈추고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밑틈으로 길쭉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거든요. 봉투를 열자 얇은 열쇠 하나와 메모가 나왔습니다. 내일 밤 사진 속 서랍. 잠금은 왼손. 누군가의 이름이 뒤집히기 전에. 영란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동안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 벽시계가 한번 크게 울렸는데요.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낮부터 이상한 전화가 사무실로 몰렸습니다. 값이 터무니없이 낮은 견적을 들었다는 소식, 그 견적과 같은 값으로 해줄 수 있냐는 요구, 못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마지막 말. 목소리 속 조급함이 사람을 베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 흔들기예요. 흔들면 바로 흔들리는 구간을 노린 거야. 이지혁은 간단히 정리하고 새 문장을 사이트 첫 줄에 올렸습니다. 값만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른다는 문장. 지은호는 공정별 사진을 올리며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서부터는 함께 결정해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글의 톤은 차갑지 않았고요.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만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해질 무렵 보관실로 향하는 복도에 다른 두 사람의 발자국도 겹쳤습니다. 박성재는 손에 든 상자를 소매로 가리고 걸었고요. 박영란은 작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도 끝 철문 앞에서 셋의 시선이 잠깐 엇갈렸는데요. 긴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랍 위에 놓인 흰 장갑이 먼저 보였습니다. 장갑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여기를 지키고 서 있었다는 뜻이었고요. 서랍 손잡이에는 점 3개 표식이 또렷했고 잠금 방향은 평소와 반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뒤집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는데요. 공사 일정과 돈의 흐름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완전히 적지 않고 머리 글자만 남겨둔 방식이었고요. 머리 글자 옆에는 작은 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 여러 장이 겹쳐 있었는데요. 젊은 날의 고성이가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팔찌가 걸려 있었고 잠금 방향이 왼손으로 미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얇은 연필 글씨로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왼손이면 가족, 오른손이면 거래. 박영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입안이 말라붙었고요. 숨을 내쉬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일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문턱을 넘는 발소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서랍이 장갑을 먼저 보았습니다. 장갑의 주름을 살짝 펴고
손가락 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앞으로는 조용히 돌아갈 수 없어요. 박성재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건 누구인지 오늘은 끝까지 확인합시다. 이지혁은 서랍 속 봉투 하나를 꺼내 고성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점 3개와 얇은 글자 하나가 있었고요. 글자는 지은호의 이름 첫 글자와 같았습니다. 이 표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성희는 봉투를 잠깐 보다가 눈길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고개를 바로 들지 못합니다. 표식을 만든 이유가 뭐였는지부터 물어보면 안 될까요? 고성희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사라지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낄낄대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문틈 너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 그림자가 핸드폰 불빛을 켜고 이쪽으로 비추는 순간 방 안 모든 얼굴이 동시에 흘깃 움직였습니다. 불빛은 금방 꺼졌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미 달아올랐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서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낯익은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숨기려 했고요. 그래서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거래가 되고요. 왼손으로 문을 열면 가족이 됩니다. 나는 왼손으로 열고 싶었는데요. 그날 밤 누군가가 내 손목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영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에서 열쇠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요. 떨어지는 소리가 긴 금속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짧게 몰아쉬고 서류를 한번 훑었습니다. 서류 속 머리 글자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성. 그 글자가 붙은 줄마다 값이 불시에 바뀌고 책임 구간이 어둡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값이 낮아질 때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지워졌고요. 이름이 지워질 때마다 표식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그때 철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정호였습니다. 민정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예전 이야기를 조용히 묻어달라는 부탁. 그 부탁 끝에 금액이 따라 붙었고요. 금액 뒤에는 회사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박진석의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에 짧은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폭발은 쉬운데요. 수습이 더 어렵거든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누구도 돈으로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전기를 조작한 듯 불빛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서랍 속 그림자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보관실 깊은 쪽에서 또 다른 서랍 하나가 저절로 밀려 나왔습니다. 서랍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짧은 녹취록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녹취록 첫 줄이 사람들의 심장을 먼저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를 넘길 때는 이름을 바꾸라. 점 3개로 표시하라. 오른손으로 서명하라. 정적이 사방에서 동시에 부풀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길게 들렸고 누군가 깊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가 휘청거렸는데요. 바닥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이지혁이 즉시 지은호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자고 말하면 진실은 어디로 가겠니? 지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멈추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시각 이상철은 학원 앞 게시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합격 표시 옆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고요. 둥근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이상철은 길게 숨을 내쉬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마디마다 오래 버틴 시간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전등을 켰습니다. 김다정은 둥근 밥상을 펴놓고 웃었고요. 조옥래는 오래 아껴둔 차를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작은 집안에 작은 기쁨이 차분히 번졌습니다. 그 기쁨은 곧 멀리까지 퍼져가서
오늘 밤 굳게 얼어붙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녹였습니다. 다시 보관실. 고성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와 서류, 사진과 표식이 한꺼번에 눈앞에서 흔들렸거든요. 오래 손에 익힌 통제의 습관을 붙들고 있던 손이 잠깐 풀렸습니다. 고성이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숨기려 했습니다. 지키려 했습니다. 둘의 경계가 어느 날 뒤집혔습니다. 그 경계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이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고요, 단단했습니다. 내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종 걸음이었는데도 발자국은 무겁고 빠르게 박혔습니다. 문이 열리며 파열음이 났고요. 낯익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민정호였습니다. 민정호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둘러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다 끝납니다. 그 말은 곧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박영라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거든요. 끝나야 할 게 있다면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길지 않았습니다. 소리보다 눈빛이 더 빠르게 오갔고요. 변명보다 기록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서랍 속 녹취록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생했고, 사진 속 팔찌가 누군가의 습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왼손으로 여는 문, 오른손으로 쓰는 서명, 점 3개로 표시된 거래, 지워진 이름과 바뀐 이름. 그 일련의 흔적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줄 끝에는 오래 숨겨진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 이름이 서류 맨 아래줄에서 반짝일 때 방 안 공기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요.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목은 먼저 말라붙는데요. 그 마른 목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또렷합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답을 누가 만든 건지부터 묻겠습니다. 답을 만든 사람은 언제나 비용을 나눠야 하거든요. 고성이는 그 말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었는데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른손으로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줄이 방안을 가르며 길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골목의 간판은 몇 개 꺼졌습니다. 값만 내세우던 가게들 중 일부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소문은 빠르게 녹았습니다. 남은 가게들도 말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아니라 약속부터, 숫자가 아니라 책임부터. 약속을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으로, 기록을 숨기지 않고 공개로. 사람들은 천천히 그 변화를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조용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흘 뒤, 지은호 앞으로 또 한 통의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낸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름이었고요. 서명 옆에는 더 이상 점 3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 이제부터는 왼손으로 열겠습니다. 이름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접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세 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정직한 가격, 투명한 과정, 약속 지키기. 그 아래에 작은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왼손으로 여는 문. 같이 열겠습니다. 밤이 깊자 사무실 불을 끄고도 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창밖 불빛이 벽에 비치는 모양을 가만히 보았고요. 지은호는 도면 맨 끝에 작은 별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별표가 붙은 자리에는 내일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묻고 변수를 숨기지 않고 마감의 책임을 미루지 않는 일. 그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골목 끝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습니다. 다음 회 예고처럼 남은 물음은 여럿입니다. 누가 점 3개를 처음 새겼는지, 그 손목이 어느 날 왜 반대로 꺾였는지, 서랍 맨 아래층에 아직 열지 않은 봉투가 몇 개나 더 있는지, 고성이가 왼손으로 열겠다는 약속을 어디까지 지킬지, 박성재가 친구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칼날을 빼낼지, 박영라가 자기 색으로 그린 길을 끝내 어디까지 걸어갈지, 그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이 동업을 넘어 마음을 건넬 때 어떤 말을 첫 줄에 올릴지. 정답은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화가 나서 눈을 떼기 어렵고 두려워서 숨을 멈추게 되고 궁금해서 다음 장을 넘기게 되는 밤. 이 밤의 끝에서 모두가 한 번씩 같은 문을 떠올렸습니다. 왼손이면 가족, 오른손이면 거래. 이제 누구의 손이 어디로 움직일지, 다음 줄에 적힐 이름이 누구일지 사람들의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